먼저 한 분씩 본인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바라를 연출한 박지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의 마음 연출한 이지우입니다. 네, 오늘 닻을 연출하신 김채정 감독님과 오늘 머드피쉬 연출하신 감독님 두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대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오늘 그러면 감독님들 한 분씩 이번 작품을 만드신 계기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박지인 감독님. 저는 여기 나오는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 좀 미스테리한 그런 현상인데 거기에 어렸을 때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막 한참 막 연구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때 내가 봤던 인체 자연 발화 현상이 화병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화병에 비유한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현상이 실제로 그럼 있었던 현상들을 참고하신 건가요? 네, 실제로 있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지우 감독님. 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 도망치고 싶었는데 어디로 도망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도망치고 싶은지 이유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망쳐서 내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생각을 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친구에게 되게 많이 몸을 뱉고 노래방이라는 그 공간에서 되게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풀었던 어떤 기억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부터 도망친 이 아이가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장소를 먼저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를 연기하신 장혜근 배우님도 자리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상적인 연기 잘 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채팅방을 통해서 관객분들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을 통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발화가 실제 뭔가 있는 현상을 뭔가 보시고 만드셨다라는 게 약간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저는 그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이미지가 마치 영화 속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도 많이 나와서 뭔가 담배불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과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표현에 대해서 감독님이 실제로 뭔가 참고하신 그 이미지 외에 또 추가로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덧붙여지거나 변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신경 써서 한 건 당연히 불이 붙는 장면인데 그 장면 하나를 위해서 최대한 다른 이미지들, 다른 씬들은 최대한 좀 정적으로 잔잔하게 가려고 했고 불 같은 경우에 제일 공을 많이 들였는데 불씨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쪼갤 건지 덩어리를 질 건지 뭐 어떤 방향으로 피어오르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참 막 레퍼런스들 보면 참고하면서 CG 해주시는 분이랑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제일 중요한 게 불이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은 이미지여야 한다. 이걸 제일 이제 중요한 점으로 잡고 이제 같이 작업을 스태프들이랑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서 붙어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거니까 본인의 화에서 발생하는 불이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보다 불이 안에서 피어오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주인공 영주의 시점에서만 타는 이미지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물을 또 카메라가 거의 팔로우하는 숏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을 중심으로 보여준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측면 때문인가요? 네네. 철저하게 좀 영주만의 감정을 따라가자 이렇게 진행되는 영화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영주가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말라고 이제 배우하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최대한 감정 표현을 숨기고 꾹꾹 눌러 담고 불타는 장면에서만 불로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마음의 경우 어떤 시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거의 하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영화가 따라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사촌의 시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살면서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마다 어떻게 하면 이해라는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이해 못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도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이 개입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 속에서 하나라는 인물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이이고 본인조차도 그 마음을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누군가가 들여다봐주는 어떤 한 겹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촌의 시점이 좀 마지막에 들어가서 네, 대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연출자의 시선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뭔가 감독님의 시선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뭐 비슷한 어떤 인물을 만나거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그런 인물을 당연히 이 영화의 캐릭터랑 완전히 맞닿아 있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주인공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는 눈물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감정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마다 그런 기분들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여기 친구로 나오는 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제 주변 어떤 여자 친구들, 남자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는 어떤 제 마음이 많이 개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하나라는 인물이라던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거나 뭔가 공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뭔가 장례식에서 이제 친구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뭔가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사를 쓰시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 대사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어쨌든 죽음으로부터 도망친 아이가 다시 그 죽음인 장례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성인데 저한테 내린 어떤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이 상대방을 생각해서 고맙다는 거라기보단 내 친구,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저는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나의 친구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어떤 대사로 작성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들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질문을 준비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질문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빨리 지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연발화의 캐릭터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두 캐릭터가 이제 옆집 여자와 이제 영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발화를 하는 두 인물이 이제 영주와 옆집 여자인데 어떻게 보면 둘의 접점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뭔가 희생당하는 여성과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뭔가 한부모 가정 자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접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캐릭터가 어떻게 뭔가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지점도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접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삶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둘이 아니어도 많은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싶은 감정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을 거고, 그런 점이 되게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주가 그 아래층 여자를 바라보는 그 감정도 나 같다, 나처럼 나랑 같은 걸 느끼고 있구나, 이런 좀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의 지금 질문이 네, 들어왔네요. 하나의 마음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영화 속에 다양한 장소가 나오는데 영화를 만들며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 선택의 기준은 처음에 이제 장례식장이랑 노래방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상극의 공간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불안과 우울이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공간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당연히 친구랑 만나면서 이 친구와 향하는 어떤 공간들을 위주로 했는데, 그게 밤이라는 어떤 장소, 밤과 어떤 새벽 사이에 이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을 기준으로 잡고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그 장소가 다시 등장했을 때 주는 어떤 힘 같은 것이 영화 속에 충분히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분께서 내 작품 모두 잘 봤습니다 하시면서 자연바라의 리얼리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대사 하나하나 그리고 인물의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하시면서 마지막 아저씨들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거나 연출을 할 때 가장 공들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시나리오에서나 연출할 때나 다 이제 영주에 당연히 공을 엄청 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좀 연기에 정말 집중하는 연출을 해보는 게 저의 이제 소명이었기 때문에 배우 캐스팅을 진짜 고심을 해서 했고, 이주연 배우가 이제 주인공을 맡게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영주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되게 시나리오 되게 잘 이해하고 제가 하는 말도 엄청 바로바로 캐치를 해주고,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어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는데 했는데 이주연 배우를 만나고서 좀 믿고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공을 들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의 마음에 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랑 엄마 어떤 전사가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찍어 놓으셨는데 사정상 편집하셨을까요? 뭔가 사진만으로 나오는 엄마 역 배우분이 상영 중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양말복 배우님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마 크레딧에 양말복 선배님 이름이 있어서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의 엄마로 사진에 등장하는 배우님은 김채원 배우님이시고, 양말복 배우님은 잘린 씬이 하나 있어요. 그 씬이 엄마의 죽음을 듣고 엄마의 친구가 찾아와서 하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장면이 부득이하게 영화 완성을 했을 때는 삭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선배님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크레딧에 이름을 명시하게 된 것이고요. 엄마와의 전사는 찍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아니고 엄마라는 하나에게 엄마가 어떤 존재였을까 정도만 저는 생각을 해놓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은 엄마가 어떻게 보면 나의 분신이라고 할까요? 내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죽음이라는 게 하나한테는 나도 이제 저렇게 나의 삶에 대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죽음으로써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부분은 편집된 건 없습니다.
실제 관계보다는 약간은 상징적인 그런 관계가 더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까 잘려나간 장면 왜 잘렸는지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런 장면들이? 네, 일단 영화가 좀 많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편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후속 행동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장례식장에서의 장면들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점점 더 이제 하나가 다음 공간으로 이동을 할 때의 상황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인 감독님의 전작에서도 그렇고 SF적인 소재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작도 잠깐 소개를 같이 해주실까요? 전에 찍었던 단편도 이제 SF 평행우주가 나오는 이야기여서 그걸 봐주셨던 것 같은데 SF를 그냥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되게 현실적이지 않은 소재로 대부분의 SF가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소재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제 경험도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마음에서 황의 남자친구를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등장시킨 이유요? 네. 노래방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공간에서 노래만 부르지 않았고 어떤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은 아니지만 어떤 남자친구의 축하 파티를 노래방에서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었는데 근데 그 공간에 이제 성인 남자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아이들의 그 공간에 개입된 하나의 어떤 성인으로서 이제 등장을 시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상에서 자연발화가 되고 있는 아랫집 여성을 만난 영주 이 장면에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라고 자연발화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옥상 씬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네요. 이 장면에서 감독님이 생각하신 의도. 네. 옥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랫집 여성을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아랫집 여성에게 영주는 기본적으로 좀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고 처음에 이제 불이 잠깐 불꽃만 튀는 장면을 보고는 저거 뭐지? 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제 불타는 장면을 보고는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다. 저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불에 타서 사라지는구나. 를 영주가 이제 납득을 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옥상 장면. 오히려 충격을 받기보다는 그 장면에서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혹시 옥상이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좀 중요하기도 하셨나요? 공간이 옥상인 거였어요. 특별히 옥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주민들이 이제 만날 만한 이제 일상적인 장소여서 선택을 옥상으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하나의 마음에 관해서 질문 주셨는데 하나는 어떤 마음이었길래 장례식에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하나가 엄마의 죽음을 듣게 된 계기 자체도 어떤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입과 리액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사에서 왜 오늘 죽은 거냐라고 물어보는 대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는 좀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견이라는 걸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길래 오늘 죽었는지를 궁금해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숙모도 그거에 대한 리액션으로 그냥 마음을 달래주는 정도로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게 일단은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눈으로 보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고 직접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례식에서의 감정 표현을 되게 많이 덜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그 표현이 뭔가 황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한 날인데 왜 하필 오늘이라는 건 줄 알았는데 더 심오한 어떤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자연발화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엔딩 크레딧 때 보니 도움을 주신 듯한데 작품에 어떤 도움을 주셨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제 학교 그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셔가지고 네, 시나리오랑 이제 이 단편 영화 제작 과정 내내 이제 코멘트 해주시고 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코멘트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코멘트는 김실록 선배님이 이왕 캐스팅이 된 거 더 써야 한다. 한 씬 더 추가해라. 코멘트를 주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혹시 그 추가가 된 건가요? 네, 아니면은 그래서 추가 한 씬 되긴 했습니다. 어떤 씬인지 혹시 그 장 보는 씬을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 씬을 추가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에 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제꽃 영화 좋아하는데 장혜근 배우가 더 큰 학생이 되어 펼치는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들어 좋았습니다. 장혜근 배우를 작품에 캐스팅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질문 주셨네요. 네, 장혜금 배우님은 일단 처음 봤을 때 무표정과 웃는 얼굴 사이의 어떤 간극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웃을 때는 되게 또래처럼 환해지는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는데 이제 무표정일 때는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되게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좀 이 역할에 대해서 대담한 태도를 보이는 게 좀 좋았어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물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안에서의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의 용기라든지 그런 게 있는 친구니까 그 부분을 짚어주고 봐준 부분이 좋아서 이제 캐스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전작을 보신 작품도 있으셨나요? 네네. 그 어린 시절에 나오셨던 그 영화들도 봤고 지금 말씀하신 제꽃도 봤고 단편 영화로 우리는 서로에게라는 김다솜 감독님 단편 영화로도 봤었던 기억이 있는 안면이 있었던 배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들의 두 작품 감흥 깊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발화 질문 주셨는데 옥상 여인은 드라마 지옥 김신록 배우님 네 맞고요. 네 거기서도 불사 들어가셨었나요? 라고 하시면서 아무튼 불 CG 신경 많이 쓰셨다 하셨는데 잠깐 나왔지만 외국 상업 영화보다 좋다라고 극찬을 해주셨고 제작비 대비 얼마나 투자하셨을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네요. 그 사실 제가 지인 찬스를 써가지고 원래 들어야 할 가격의 한 5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CG 작업을 했습니다. 제작비의 한 1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지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지옥에서도 불타 들어가시는 역할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지옥을 참고하신 부분도 있으신 건가요? 지옥이 이제 릴리즈 되기 전이어가지고 이거 후반 작업하는 동안 지옥이.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 감독님께 질문 주셨는데 시나리오 상에서 하나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편이라고 느껴졌는데 하나 캐릭터에 대해 배우님과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영화 촬영하기 전에 일단 친해지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 촬영 당시에 두 배우가 이제 중3, 고1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시나리오 수위가 세다고 저 스스로는 좀 생각을 했어가지고 우선은 환경적으로 이 배우들이
재밌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촬영 전에 카페 가서 카페 가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했었던 것 같고, 하나의 심리에 대해서는 하나가 장례식장에서는 굉장히 얼떨떨한 상태, 아무것도 자각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냥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만 좀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친구를 만나서 조금이나마 내가 이 마음에 대해서 알고 해소하고 싶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하나의 마음 정말 잘 봤습니다 하시면서 이야기 끝에 황과 하나가 지나쳤던 장소들의 인서트가 하나씩 나올 때 마음이 서글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감독님께서 가장 애정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씬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이제 촬영을 할 때 가장 애정했던 씬은 하나랑 황이 노래방에서 쫓겨나는 씬이 좋았어요. 촬영할 때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도피처라고 삼은 이 공간에서마저도 쫓겨나는 그 지점들, 그리고 그 계기로 장례식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완성된 영화로 따지자면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가 소주를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해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소주였나요? 아니요, 물이었습니다. 절대는 아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의 마음, 이제 하나 장혜근 배우님은 아직 미성년자시죠. 소주 맥주는 사각에서 바꿔치기 해서 마시는 연기만 하신 거죠. 네, 똑같은 질문을 주셨네요. 노래방 나올 때부터 동작대교에서 놀이터까지 봉지에 쌓은 게 남은 맥주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절대 다 물이었고요.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봉지에 싸서 싼 건 노래방에서 남은 술 맞습니다. 마셔보니까 좀 맛있으니까 이제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또 하나의 마음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가 엄마의 시신 위로 손을 뻗는 장면이 삽입된 타이밍이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해당 장면은 각본상에서도 최종본과 같은 시점에 등장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장면에서 하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본상에서는 이 노래방 장면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편집을 할 때 사실 이 영화에서 황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엄마에 대한 마음이랑 되게 맞닿는 지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어떤 마음과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 입장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로 인해서 죽는 그런 마음들에서 황과 엄마가 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이 당시 놀이터 장면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 그래도 중간에 하나가 엄마를 떠올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시신에 손을 뻗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풍부하게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야기를 잘 꾸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그럼 감독님들 두 분께 마지막 인사 들으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인 감독님부터 오늘 자리 어떠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등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질문을 다양하게 많이 해주셔서 저도 너무 재미있었고, 또 여기 도서관 아리랑 시네센터가 제가 20살 때 처음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꿈꿨을 때 여기 와서 맨날 책 읽고 여기서 이제 영화의 꿈을 키웠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되게 더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고, 지금 또 제가 SF 작품을 또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 만들어져서 또 이제 내년에도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성북 청춘 불패영화제
네, 상영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긴 시간 동안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과 제 친구 그리고 해금 배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두 분 감독님의 작품 그리고 상영되는 다른 작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